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배은망덕한 저희 시댁을 어떻게 짓눌러줬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철없는 남편과 적반하장 얼굴이 두꺼운 우리 시모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억울한 일들은 크게 키우지 않으시길 바라요. 저는 40대 초반, 결혼한 지는 8년 정도 된 여자예요. 저는 어릴 적부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사실 노력해서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고, 어떤 일에든 핑계대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편인데요. 저희 남편과 이번에 부딪히게 된 게 딱 이 지점이었어요.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남편의 태도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된 거죠. 저희 집은 경상도에서 살고 있다 보니 생활이 그렇게 팍팍하지는 않고, 저희 부모님도 지역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고, 앞으로도 제 삶은 항상 평탄하고 즐거울 줄만 알았어요. 부모님은 워낙 성격이 좋으신 분들이라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셨고, 주변에 사람 복도 있으신 편이었는데요. 가게 일을 도와주실 때면 주변 어른들이 오셔서 용돈도 주시고 덕담도 해주시는 좋은 분위기였어요. 경미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며? 너희 부모님은 참 복도 많다. 식당도 잘 되고 딸도 잘 커주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덕분이죠.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는데? 어디 좋은 신랑감 없나? 저는 워낙 성격이 계획적이고 한탕주의를 싫어하는 편이라 미리 준비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저희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이런 모든 것이 깨졌어요. 남편이랑 저는 대학 동창이에요. 원래 허세 있는 남자를 너무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적인 모습이어서 반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솔선수범 남들을 도와줬고, 부모님께 기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알바해서 돈을 모아가는 모습에 결혼까지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희 남편은 원래 어느 정도 사는 집안 아들이었대요. 어릴 때는 못 입어본 메이커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시아버님이 친구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나 봐요. 원래 시댁은 땅을 좀 굴리며 세를 받고 용역을 대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먹고 살만 했는데요. 남편 중학교 때 그렇게 망해버린 이후로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고, 시아버님은 회사를 넘기고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신 거죠. 시모는 사모님 소리를 듣던 세월이 있다 보니 절대 남의 집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고, 시부만 고생하면서 살았고요. 남편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집안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그때부터 본인은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생활기록부 장래희망란에 항상 부자, 땅 부자, 건물주 같은 것을 쓰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만 연구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시아버님이 주식 투자로 돈을 좀 버셔서 도와주시고 나서는 살림이 숨쉴 정도로는 나아질 때쯤 시아버님은 고혈압으로 먼저 돌아가셨고요. 우리 아버지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지. 일하기 싫어하시는 엄마랑 같이 살면서 맨날 구박도 받고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그래, 아버지가 그래도 고생해 주셨네. 시모는 솔직하게 말하면 철이 좀 없는 편이에요. 자기 처지가 어떤지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예전에 누렸던 부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저희 집이 가게를 한다고 사실 무시를 좀 했었어요. 그래도 원래 자기네들은 땅 부자였고 본인은 사무였다 이거죠. 우리 집은 일반적인 가정들하고는 좀 다른 편이에요. 되도록이면 고급 제품들 쓰려고 노력하고 사는 방식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니까. 그래도 경미 씨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뭐 나쁘지는 않네요.
아, 네네. 저는 아무래도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욕심내지 않고 차근차근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분수에 맞게 살다가 남들이 무시하는 거는 안 당해보셨나 봐? 확실히 식당하고 월급 받고 이런 일반적인 집안에서는 이런다니까. 자꾸 말끝마다 자기네는 좀 다르다고 어필을 하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개털인데 무슨 상관인가 싶고요. 그래도 처음 보는 자리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일 때까지는 그냥 시모가 깔보는 말을 해도 참고 있었어요. 남편을 보고 결혼하는 거지 집안을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저렇게 말을 해도 제가 보란듯이 잘 살면 아무 말 못할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격지심에 괜히 저렇게 말하는 시모에 대해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시모는 제 직업도 언급하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가정에 충실할 수 있어서 좋은데 되도록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는 것이 본분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은 결혼 전까지로 끝나는 거라며 은근히 제가 경제활동을 하느라 남편을 챙기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여자 직업치고 제 직업만 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는 남편 잘 챙길 생각이에요. 너무 염려 마셔요. 염려라니. 다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곤란할 것 같다 이 말이지. 솔직히 뭐 혼자 버나 둘이 버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아니 뭐 시댁에 돈이라도 주면 모를까? 에이, 혼자 버는 거랑 둘이 버는 게 어떻게 같겠어요. 그리고 남편 월급이 적어서 시댁에 돈을 들이면 망해요. 저도 열심히 벌고 남편도 같이 벌어야죠. 시모는 제가 맞받아치는 말에 답답해 보였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언짢아 하기만 했어요. 솔직히 본인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건데 너무 참견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시모도 두고 보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모를 만나고 난 뒤 이런 점들을 남편에게 토로했더니 본인이 결혼하고 나서는 시모를 잘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믿을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도 워낙 저에게 잘하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자꾸 가게를 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건설회사 기계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3천만 원만 있어도 식당을 차려서 돈을 굴릴 수 있다면서 여기저기서 들어온 재테크나 투자 기법을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정을 추구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벌어서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했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이도 낳아야 하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굳이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허락해 주시겠나요? 제 선에서는 절대 납득을 할 수 없는 요청이었어요. 자기가 무슨 엄청 유명한 백선생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생각보다 제멋대로더라고요. 아니 왜 반대를 하는 거야? 나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을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못 버는 거야? 큰 돈 안 벌어도 된다니까.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뭐야? 남편은 본인이 의견을 내서 하고자 하는 것을 무시했다면서 엄청 기분 나빠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도 있고 곧 초등학교도 들어가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리고 저희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삐지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요. 시모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안 잊고 왔는지 주말마다 집에 와서 눈치를 줬어요. 본인 아들이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뭐 때문에 막느냐는 거죠. 우리 집은 원래가 사업을 해야 하는 집안이야.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그럼 어머니 아이가 초등학교도 갈 거고 이제 들어가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그거 누가 다 부담해요? 그러다가 망하면요. 저 사람이 애초에 사업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사업 수완이야 이미 좋아. 지 아빠도 보증 때문이었지. 애초에 투자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게 둘 거니? 시모는 자기 아들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해도 들어먹지 않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시모가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아서 저에게 더 큰 소리를 냈고 결국 간장게장 가게를 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랑 상의도 없이 2억짜리 대출을 받아서 가게를 마련했어요. 아무리 막무가내라 하더라도 그래도 말이라도 하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대출 이자를 갚을 돈이 없었고 저에게 손을 벌리기 위해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알게 된 거죠. 원래 저에게 따박따박 생활비를 150만 원씩은 줬는데 어느 날에 갑자기 돈이 안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사실 가게를 내느라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돈을 어디다가 빼돌리고 없다고 하냐고 하니 가게를 내느라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을. 그래서 2억씩이나 어떻게 대출을 받았냐고 하니까 1억은 자기 앞으로 받고 1억은 시모 앞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남편 앞으로 그렇게 큰 돈을 당겨준 시모도 이해가 안 되고요. 내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그런 거다.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남편 못 도와준 걸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미안이요? 뭐 다 같이 신세 망칠 일 있나요? 그거 다 빚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돈이야 언제든지 생기는 거야. 너는 맨날 월급이나 받았으니까 모르겠지.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도대체 이자 갚을 돈도 없나 해서 가보니까 가게도 어디 구석탱이에 만들어놨더라고요. 대학 가라고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하면서 계약을 했다는데 사람도 안 오는 구질구질한 장소로 누가 와서 밥을 먹고 싶지도 않게 생겼어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저에게 속도 없이 그래도 다시 홍보만 잘하면 성공할 것 같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딱 직감했죠. 남편은 절대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는 없겠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월세도 못 벌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도 계속 기가 죽어가는 걸 느끼니까 저라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전단지도 돌리고 홍보하려고 지인들을 부르기도 하고 했죠. 백방으로 노력해도 결국 한 번 오고는 맛이 없어서 그런지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남편은 사람들이 맛집을 못 알아본다고 하고 시모도 사업은 한번 실패해 볼 수도 있다면서 이런 걸로 기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 상태가 저랑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많이 생각했던 게 인생에는 여러 파도가 치는데 저에게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만 잘 버티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절망적이었던 건 남편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파도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타고 있는 배가 문제인 것 같았어요. 시모는 집에 와서 남자가 사업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건데 와이프가 돼서는 뭘 어떻게 내조를 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가 다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했다고 했더니 글쎄 돈을 대주는 것보다 더 큰 소리 낼 수 있냐면서 우쭐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 자기 주변에서는 며느리 한 명 잘 들어와선 집안 분위기가 풀리던데 우리 집은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거 대출 받은 거 2억 다 빚이잖아요. 남편이 사업을 배워본 사람도 아니고 지지만 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어머니의 삐뚤어진 신념이 아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요. 너 말 다 했어? 이상한 신념? 그럼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하고 사는 건? 그건 건강한 거냐?
빚이야 어머니가 지셨으니까 알아서 갚으시면 되겠지만 앞으로 더 큰 빚을 지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사업은 절대 없으니까 괜히 부추기지 마시고 그냥 잠자코 있어주세요. 제발. 뭐? 참나,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내 아들 내가 알아서 해. 내 빚 1억 갚기 위해서도 사업 성공하게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시모가 저렇게 감싸고 도니까 남편이 현실 인식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 시모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에게 뭘 아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사실 그때쯤이 아이가 이제 막 유치원도 다녀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철이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댁으로는 절대 가지 않고 친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남편은 민망한지 자꾸 밖으로만 나돌고 술만 마셨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생활을 잠시 했죠. 그런데 시모가 했던 마지막 말처럼 얼마 가지 않아 남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왔어요. 종목을 바꿔서 고깃집을 열기로 했다고 저에게 통보했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도 전에 시모가 와서는 저에게 엄포를 했어요. 본인이 알아서 지원해 줄 테니까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돈을 벌게 되면 본인 빚부터 갚게 할 거라고요. 내가 하라고 한 거다. 네가 이걸 막으면 나랑 아예 남남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라 받아들일 거니까 알아서 해라. 시모가 전면에 나서서 남편 편을 들어주니까 남편도 신이 나서 다시 사업을 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모도 이제 대출이 더 이상 안 될 거라 아마도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뒤로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 그래서 제 재산에는 피해가 오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와서는 속을 긁어놓았어요. 봤지? 우리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리고 엄마 빚도 갚아야 하잖아. 한 번만 믿어주라. 알아서 해. 뭐 언제는 내 말 들었니? 대신 또 망하면 그때는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아서 해. 여러분, 두 번째 가게 어땠을 것 같아요? 뻔할 뻔짜죠. 바로 망해버렸어요. 첫 번째 가게보다 더 안 된 것 같은데 이유가 주변에 고깃집이 몰려있는 곳으로 장소를 선정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고기 질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자리만 잘 골랐으면 상관없을 텐데 시모가 여기로 하라고 했다고 시모 탓을 하고 시모는 자기가 도와줘서 이 정도 한 주제에 처지를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타박을 했죠. 그 싸움을 보면서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에게 탓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도와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다른 집 와이프들은 남편이 뭘 오픈한다고 하면 두 손 두 발 걷고 도와준다는데 저는 너무 가만히 있었다 이거죠. 자기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무거우니까 남 탓하는 게 웃기지도 않아서 자동적으로 비웃게 되더라고요. 시모에게 첫 번째 때 그렇게 도와줘도 안 되지 않았던 것 기억 안 나냐고. 이제는 망하든지 말든지 저랑 상관없는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진짜 시댁과도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고 친정에서 살면서 남편과도 문자로만 소통을 하고 다른 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남편이 불쌍했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너무 매몰차게 끊어버리면 설탕이 없어지지 않겠니? 엄마,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몰라? 나는 우리 아들 키워야 해. 시모랑 철없이 저러고 다니는 것도 싫은데 엄마까지 그러면 어떡해? 솔직히 그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었던 인간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제 월급으로 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뭐가 예쁘다고 그러겠어요? 물론 남자가 한두 번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집도 백반집이 잘 되기 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긴 하셨지만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모른 척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이 싫으셨는지 친정엄마는 저에게 하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친정아빠 아는 사람 중에 플라스틱 용기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약건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리뉴얼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해서 일이 끊길 일이 없어 나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 있으면 해보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즈음 남편은 집에서 술만 마시고 저를 보기만 하면 울었어요. 20kg 정도가 빠지고 얼굴색도 엄청 어두워졌더라고요. 다크서클 때문에 사람이 퀭해 보이니까 어디 아픈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동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자기가 우스워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우습죠, 사실은. 어리석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렸던 걸 기어이 하더니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날렸으니까요. 근데 또 남편이라고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장 걱정하셨던 건 친정엄마랑 아빠였어요. 웬만한 실패는 다 겪어보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도 가늠을 해보시려 했고요. 너무 단호하게 남편을 대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어야 말이죠. 그러다가 친정아빠 생일이 가까이 와서 가족끼리 다 같이 밥을 먹으려 모였는데 그때 친정아빠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빚 갚느라 고생이 많다는 걸 알고 있네. 돈을 벌려고 한 걸 텐데 오히려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는가. 제가 죄송하죠. 애들 엄마도 고생시키고 남편으로서 하는 일도 없고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나도 그랬고. 그래도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 밥을 먹다 말고 아버지는 안방에 가서 무슨 서류 뭉치를 꺼내오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해줬죠. 저는 순간 이상한 낌새가 스쳐가더라고요. 남편에게 준 서류를 제가 뺏어 들고는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봤더니 저번에 말했던 플라스틱 사업인 거예요. 친정아빠는 아무 소리 말고 남편에게 그냥 주라고 했고 남편은 읽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이게 뭐냐고 했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라는 소리야.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땅이나 건물을 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알아봤네. 뭐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고만 있지 말고 움직여서. 남편은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친정아빠에게 큰절을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도 큰절을 하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연신 감사하다고 했어요. 친정아빠는 저희 남편을 존중했고 대신 그냥 하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친정아빠가 아는 사람 중에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기술을 좀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죠. 친정아빠가 돈까지 빌려줘가면서 저렇게 도와주는 상황에서 뭘 못하겠나 싶은 마음에 수락을 했고요. 친정아빠도 그런 모습에서 희망이 보였는지 3억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이미 2번이나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친정아빠한테도 그러면 이 사람을 망치는 길이라고 했지만 오죽하면 저랑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생각하셨을까 싶더라고요. 가족끼리 이렇게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일단 상황을 지켜봤어요. 대신 철저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었어요. 사업에 필요한 전액을 친정 돈으로 하다 보니 이윤이 나면 바로 친정에서 빌린 돈부터 갚기로 차용증을 썼죠. 남편의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정아빠가 알려준 대로 지인분을 만나고 기술을 배워가면서 그 위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더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변한 모습이 좋긴 했지만 성실하게 해서 성공을 시킬지가 걱정이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시모는 기가 막히게 또 들었는지 그 주 주말에 집에 와서 참견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무슨 포장 용기냐고, 하급 기술 배워서 뭐 할 거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면서 참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은 남편이 시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계속 해나갔다는 점이에요. 점점 그 분야에 아는 것이 늘어나다 보니 이제 대화할 사람들도 많아졌고 조금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익혀갔어요. 시모는 지금이라도 이전에 해오던 식당을 내서 빨리 팔아치워서 돈을 모으는 게 낫지 않냐고, 친정에서 괜히 이상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우리 아들 앞길 망치는 거 아니냐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꿈쩍도 안 했어요. 자기 말에 대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짜증이 났는지 거의 매일 집에 와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누가 저런 사업을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반대했어요. 저 사람이 뭘 잘했다고 도와주냐고요. 사업하는 거 싫으면 3억 빼고 그냥 남편이고 뭐고 다 접을까요? 뭘 접으라는 말이 아니잖아. 너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이전 것들은 다 잘 됐나요? 누가 보면 지금까지 성공해온 줄 알겠네요. 그건 네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누굴 또 고생시키려고? 저야말로 고생했죠. 어머니가 빚져서 사업 벌이는 바람에요. 저는 진짜 원치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기회 준 거니까 조용히 하고 돌아가 주세요. 시모는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본인이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 뭘 조언을 해서 잘 된 것도 없으니까요. 잘 되면 누구보다 덕을 보려고 할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미리 남편에게도 이번에는 망하면 진짜 다시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우리 미래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해뒀어요. 가장은 가족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건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어요. 친정아빠를 통해서 들은 말로는 지인분이 보기에도 남편이 사업머리는 없는 것 같다고 했대요. 사실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수입이 나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걸 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도 말을 하셨다고 했죠. 저는 진짜 단전 끝부터 한숨이 나왔어요. 절대 망해서는 안 되는 시도이고 친정아빠 돈을 빌려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너희 집은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되게 해야겠다. 친정아빠는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너무 돕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알던 사장님들에게 포장 용기를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 사업 아이템과 비법들을 배워와서 직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 정말 거짓말처럼 매출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혼자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한 번에 뚫리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기뻐했는데요. 소문에 소문을 타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벌었던 돈의 4배는 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올라가는 매출 그래프를 보면서 처음으로 성취해본 짜릿함을 느끼고 있었고 친정아빠도 그걸 흐뭇하게 보셨어요. 남편은 뒤에서 친정아빠가 얼마나 노력해 주신지를 몰랐고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다는 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롯이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알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딱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역시 내가 성공할 줄 알았어. 당신도 나 믿었지? 봐봐,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잘하는 사람이라니까. 너 혼자 잘한 줄 아니? 주변에서 도와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들먹거리지 말라고. 친정아빠는 굳이 본인이 여러모로 도와줬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딴에는 은혜도 모르고 너무 우쭐거리는 남편의 모습이 보기 안 좋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에 취해서 온 동네 잔치를 열기 시작했어요. 시댁, 처가 다 불러서 소고기를 사주더라고요. 밥을 사줄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한 것은 너무 좋았지만 결혼하고 처음 식사를 다 같이 하는 거라 시모가 또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친정아빠는 일부러 시모 앞에서 사위가 이번에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 저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말을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시모는 눈치도 없이 그 말을 받아서는 우리 아들이 워낙 잘나서 몇 번만 하더라도 사업적인 능력이 바로 나온다고 자랑질을 해댔고 저희 부모님은 웃기만 하셨어요. 참 민망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의 처지를 모르는 시모가 남편을 망치고 있는 거죠. 남편도 친정아빠의 칭찬을 듣고는 본인도 자기 재능을 알아서 그렇게 많이 시도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 해. 눈치 좀 챙기고. 당신 혼자 잘한 거 아니라고. 남편은 제가 눈치를 주거나 말거나 신나 보였어요. 시모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백화점이나 가봐야겠다고 했고요. 시모는 플라스틱 용기 사업을 비하했던 게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더라고요. 밥을 먹는 내내 콧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체할 것 같았어요. 워낙 사업을 보는 눈이 탁월해서 자기 아들은 그런 것도 잘 고른다고. 남편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은 끝까지 남편을 지켜 세워주셨어요. 이후로도 회사의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뭐였냐면요. 제가 이 상황이었으면 먼저 자기를 도와준 처가에 드릴 돈을 마련할 것 같은데 남편은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사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장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양복도 비싼 걸 빼입는 거였죠. 성실하게 살아왔던 남편이 저렇게 변하는 걸 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돈이면 환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당신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애도 이제 학교에 가야 하는데 돈을 좀 모아야지. 아니 뭐가 함부로야? 내가 고생한 세월이 있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는구만. 내 마음대로 좀 써보자. 어? 고생? 혼자만 고생했니? 나는 그럼 당신이 사고치고 다닐 때 집안 살림 안 했느냐고. 아 몰라. 나 미팅 다녀올 테니까 건드리지 마.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하고 다닐 수 있다고. 남편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제 이야기를 안 듣더라고요. 저는 점점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과 너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선을 넘는다면 참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실은 미팅이랍시고 자기 물품을 사준 사장님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이만큼 성공했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친정아빠 지인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니까 그때 쓴맛을 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선물을 들고 찾아갈 때마다 상대 측 사장님들이 용기 밀폐가 잘 안 되고 불안하다고 보완을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듣지를 않았대요. 그렇게 위태로운 운영을 계속하는 가운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매출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정점을 찍었을 때쯤 시모가 지금 사무실이 너무 낡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 혹하더라고요. 아니, 네가 무슨 그냥 일반 사무실을 차린 것도 아니고 여기도 엄연히 회사인데 이게 뭐니 이게? 이제 돈도 벌었겠다. 이전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시모 말은 이해가 돼요. 15년 정도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도 하고 직원에 비해 사무실이 좁기는 했거든요. 공장이 외부에 있어서 별로 상관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남편도 허영심이 들어갔나 봐요.
갑자기 이전을 하겠다고 새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친정에서 빌려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그것부터 갚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 가볍게 무시했어요.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리고 이전을 하면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우선 이전을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돈 있을 때 다 날려먹으려고 하는 거야? 너? 이번에도 문제 생기면 나 이제 더 이상 기회고 뭐고 없어. 우리 쫑이야. 뭘 또 날려먹어. 이번에는 잘 유지하고 있잖아. 너도 참 말을 부정적으로 한다. 걱정하지 마. 저는 이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믿어준 처가를 무책임하게 외면하려고 한다면 저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시모가 그걸 귀신같이 알고는 저에게 따지러 왔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는 남편이 잘 되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냐고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냐고 했죠.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을 했어요. 더 이상 남편이 이번에도 선을 넘는 사고를 친다면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 시모는 여자가 기가 너무 세도 남편이 잘 안 풀린다더니 제가 그래서 그동안 집안이 힘든 거 아니었겠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남자가 여자 돈으로 먹고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건 괜찮은 거냐고 맞받아쳤는데요. 시모는 여자가 남자 기나 죽이고 자기 아들 정도가 되어서 착하니까 봐준 거지 누가 저랑 살겠냐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아세요? 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한 거니까 그만하세요. 그리고 남편 전혀 능력 없는 사람이니까 그만 바람 불어넣으시고요. 그런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망치고 있는 꼴이에요. 시모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코웃음을 치더니 자기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보란듯이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더라고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는 거실 탁자에 떡하니 계약서를 올려두었어요. 주소를 보고 가보니 진짜 사무실로는 쓸모가 없는 곳, 필요 없는 빈 공간이 많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주변에서는 그 건물이 최신식으로 지어진 곳이었고 좋은 건물에서 일하는 아들을 자랑하려고 거기로 선정을 했나 보죠. 남편에게 물어도 신축으로 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면서 왜 이런 것까지 태클을 거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실이 이전을 하던 날 시모는 모든 이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저에게 며느리로서 뭐하고 있냐고 호통을 쳤어요. 이것도 제가 사업으로 번 돈을 쓰지 말라고 했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를 한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던지요. 그러다가 남편이 잠깐 나간 사이 저에게 와서 방 청소나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소업체를 불렀는데도 저한테 와서 하라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갔더니 글쎄 통장을 내밀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의 수고를 생각해서 성의껏 넣은 거다. 이것도 많이 쳐준 건데 그걸로 만족했으면 하는구나. 통장을 열어보니 4억 정도가 들어있었고 그동안 자기 아들 데리고 사느라고 수고한 수고 비용이니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갈라서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 비용요? 그래, 네가 참고 살았다면서. 그래서 수고 비용 주는 거야. 이 정도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회사도 아들이 다 키운 건데 그 정도 받아먹고 그만 가. 그 말을 듣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었어요. 적어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아왔던 모든 순간이 시모에게는 비즈니스였던 거잖아요. 제 수고를 알아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자를 낳은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염치도 없고 감사함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5만 가지 정이 떨어지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을 하기도 싫더라고요. 왜냐면 그 정도 생각도 못할 것 같은 금수 같은 사람들 같아서요. 남편도 아는지 물어보니
시모랑 같이 합의를 한 사항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뻔뻔한 시모의 태도에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하라고 하는 시모에게 알겠다고 하고는 친정아빠에게 바로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말을 했죠.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았는데 사람도 아닌 것들이 나를 이용하고 버린 것 같다. 지금 당장 모든 거래처에 연락해서 굳이 판매를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 친정아빠는 배은망덕한 집안이라고 돈을 빌려준 것도 모자라서 뒤에서 다 도와줬더니 내 딸을 그렇게 대한다고 바로 전부 철수할 거라고 했고요. 실은 그동안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느꼈음에도 써줬던 거래처가 많았거든요. 다 친정아빠를 보고 도와줬던 것들인데 아빠 전화 한 통으로 바로 거래를 끊어버릴 수 있었어요. 시모는 당황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저는 태연하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긴요. 능력 없는 남편 먹여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노력을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죠. 뭐? 네가 무슨 노력을 해?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는 없는데 저희 아빠가 있잖아요. 제대로 된 제품도 못 만드는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제가 고생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 저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친정에서 뒤에서 도와줬던 것을 다 말했고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마치 자기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듯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보니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뛰어왔어요. 지금 거래처들에서 하나같이 전화가 와서는 거래를 끊겠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시모는 속이 터진다는 듯이 가슴을 쳐댔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크게 웃어버렸어요. 남편은 영문을 모른 채로 서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마음도 가치도 없어서 남편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자세한 건 너희 엄마한테 들어. 가라, 찌질아. 저는 한 번 결정한 일은 빠르게 정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해졌어요. 그동안 저의 월급에 차압이 들어올까봐 전전긍긍하던 것도 없어졌고 더 이상 자랑하는 시댁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원래 일하던 사무실도 사실 친정아빠 지인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라서 그것도 바로 빼버리셨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남편은 당황스러웠는지 집으로 바로 들어와서는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큰 잘못을 했다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까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용서를 한 번만 해준다면 더 잘해볼 수 없겠느냐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오는데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별로 감흥도 없었어요. 뭘 기회를 줘? 돈이 없어지니까 또 간절해지니? 너는 이미 많은 기회를 놓쳤어. 그동안 친정아빠가 얼마나 뒤에서 많이 도와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까불다니 웃기지도 않는다. 그래도 우리 사이에 아들도 있는데 같이 길러야지. 안 그래? 내가 그동안 까먹은 것들 갚을 기회라도 줘야지. 아니, 됐어. 필요 없고요. 너희 엄마랑 오붓하게 살아. 당장 나가. 남편은 외제차랑 이제 새롭게 들어간 사무실도 먼저 빚을 내서 계약을 하고 돈을 다 벌면 갚으려고 했었대요. 돈을 당겨 쓰던 습관대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사무실에서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한순간에 보금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울분을 토했어요. 뭘?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본인들 빚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줬죠. 남편은 모든 것이 다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끝끝내 인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얼굴로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댔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 짐을 싸서 현관문 밖으로 던져버렸고 사진을 찍어서 시모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 나랑 아예 쫑났으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보냈죠.
남편은 자기가 이렇게 빚밖에 없는데 좀 봐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했고 저는 됐다며 문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솔직히 이제 와서 저는 아쉬울 게 없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에 아들도 있고요. 친정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속 썩이는 남편이 가장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라져버렸죠. 애들 아빠니까 참았던 세월이 야속할 만큼 너무나도 자유로워졌죠. 그리고 이혼도 속전속결로 되었어요.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빚과 더불어 위자료까지 챙겨줘야 하는 입장이었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고 아들도 제가 그동안 양육해온 시간이 더 길어서 제가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입장이 되었는데요. 이혼 판결을 받고 나오는 길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겠냐고 두 모자가 매달렸지만 전혀 동요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동안 구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셨나 봐요. 웃기지 마시고 남은 인생 빚 갚으면서 잘 살아보셔요. 저는 아들과 함께 자리를 떴고 그 뒤로 시댁의 연락은 모두 차단해버렸어요. 남편과 시모는 빚만 잔뜩 아는 채로 사업장이 한순간에 없어진 거니까 당황스럽고 앞길이 막막하겠죠. 하지만 그걸 알았으면 저희 가족에게 잘했어야죠. 스스로 한 행동의 결과인데요, 뭐. 그렇게 남편의 사업 기반이 싹 사라진 뒤 남편을 도와주던 지인분도 남편 연락을 안 받고 계시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받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예전에 선물을 돌렸던 사장님들에게도 가서 사정을 해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애초에 저희 친정아빠 보고 도와줬던 거라서 어림도 없나 봐요. 남편과 같이 사업을 했던 친정아빠 지인은 이제 홀가분하다고 하셨대요. 일 못하는 사람 굳이 연락 안 해서 너무 좋다면서요. 시모는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냐고 했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돈 줘서 며느리를 내쫓을 생각을 했던 시모가 어떻게 가족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학교 경비에게 외부인이 침입했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시모는 울고 불고 학교가 떠나가듯이 애원했지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싹 정리해서 이사를 가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병가를 내고 잠깐 쉬고 있어요. 얼마간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친정아빠는 저에게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셔서 잠깐 다녀올까 싶습니다. 남편이 없는 삶이 훨씬 자유롭고 좋네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거의 사업을 실패했을 때보다 더 살이 빠져서 거의 사람의 형체가 아닐 정도로 망가졌대요. 시모와의 사이도 틀어졌고 각자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모님 소리 듣는 걸 좋아하던 시모는 이제 남의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면서 돈을 벌고 있고 남편은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가서 투잡을 뛰면서 살고 있대요. 저는 제가 모아둔 돈과 친정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신 것으로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기존에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아이도 좋은 학군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외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여성분들, 정말 솔직히 남편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가장인지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던 철모르는 남편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서 속이 다 시원하고요.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나 잘 풀릴 때나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보다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쉽게 이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남편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다면 참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잡으면서 힘들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